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자, 10월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단타일타 특집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실전 단타 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한 기법 강의 오늘 해주실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많은 강의 꿀팁 알려주셨는데요. 예. 오늘 시간에는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연휴 특집 2탄입니다. 단기 투자 관련된 팁 오늘 3가지 정도 좀 들고 왔는데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먹히는 단타 매매. 그러니까 이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내일 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단기 투자 매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강의가 바로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쭉 빠지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사길 원하시죠. 또 여기서 추천하는 전문가님도 많이 계십니다. 바닥주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빠지는 경우가 더 많죠. 여기가 저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쭉 올라와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아니 전문가님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그럼 결국에는 내 평단보다 비싸게 물량을 파는 거니까 수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수익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은 수익 모델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의 연속성, S급 이상 재료,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료라는 건 크게 SAB가 있습니다. SAB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발성 재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얘가 1등이고요. S가 1등, 얘가 2등입니다. 우리가 얘 둘이는 매매할 수 있는데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S급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S급 재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주변 분들한테, 주식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전도체, 로봇, AI,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던 나라지 않습니까? 영일만 해서 기름이 나올 수도 있대.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포항 영일만, 대왕고래 섹터,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화성밸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S급 재료다 이거죠. 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주식을 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놀란다. 아, 그러면 S급 재료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된다. 그게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간단하지만 되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는 재료는 A급이거나 B급 재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주식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봤을 때 놀란다. 그러면 그건 S급 재료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이런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아직은 없지만 탈모 치료제를 개발한 우리나라 상장사가 있다. 약 하나를 먹으면 머리가 풍성하게 자랍니다. 온몸에 털이 자라요. 그럼 그 기업은 쭉 가는 거죠. S급 재료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주도 섹터의 주도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주가가 쭉 가다가 눌리고 나서 전고점을 이렇게 쭉 돌파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 이제 1번 차트 제가 가정한 겁니다. 2번 차트는 쭉 가다가 얘가 빠지고 횡보하고 있어요. 여기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꼭대기에서 샀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려 있다가 쭉 빠질 때 너무 힘들었겠지만 다시 올라와주면 이게 수익 구간으로 플러스 전환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거는 매물대를 소화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냐, 물려있지 않으냐. 그거 보시면 돼요. 물려있지 않잖아요, 지금.
물려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아, 이런 차트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구나. 두 번째, 요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매수했으면 지금 주가가 여기인데 나는 여기 샀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예요. 물려 있습니까? 안 물려 있습니까? 물려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매물대 소화한 겁니까? 아닙니다. 패스하셔야죠. 주도 섹터의 주도주.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거죠. 자, 지금 바이오 색깔을 좀 바꿔서요. 바이오의 주도주 누굽니까? 바이오 섹터의 주도주가 누구입니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한 두 종목이 생각나는데요. 유한양행, 녹화일 기준으로 유한양행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매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S급 재료. 자, 우리나라가 제너릭 시장인 건 아시죠? 복제의약품.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성분이 다 같습니다. 그런 시장인데 FDA를 뚫었습니다. 미국을 뚫었어요. 신약을 가지고 렉나자. 얼마나 재료가 좋습니까? 이런 거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일봉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500억 이상.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거래 대금 보시고. 근데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시간 되시면 스마트폰 켜신 다음에 증권사 어플이 다 다르시겠지만 MTS 한번 보실래요?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밑에 여기 거래량이라고 돼 있나요? 아니면 거래 대금이라고 돼 있나요? 아마 거래량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쓰지 마세요. 아, 전문가님 제가 지금 거래량으로 설정해놔서 주식을 못했었나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래 대금 쓰겠습니다. 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 이게 착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착시 효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만주,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만주가 집계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만주, 현대차의 만주, SK하이닉스의 만주, 한미반도체의 만주가 같습니까? 숫자는 같은데, 수치는 같은데 다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착시 효과입니다. 그러면 착시 효과가 없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정량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래 대금이다. 아, 100억, 아, 1000억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500억 이상 우리가 세팅해 놓고 매매를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10% 하락 구간이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10% 정도 빠지는 구간, 거기서 매수하시면 된다고요. 그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에서 10%.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10% 추천드릴게요. 목표 수익률 그런 거 제가 정해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릇에 맞게 웬만하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이론이 이거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HTS 보고요. 실제 종목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여러분들 그대로 반복하시고 또 이제 영상을 이제 보는 날짜는 연휴 때겠죠. 시간 많으시니까 차트를 한번 직접 키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MTS도 가능하고요. HTS도 가능합니다. 자, 해볼게요. 이게 증권사마다 뭐 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능 번호 이런 거 다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해요. 신고가 갑니다. 저는 증권사에 이런 기능이 없어요. 없을 수가 없는데 혹시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그냥 52주 신고가 종목 치면 쫙 나옵니다. 자, 영풍정밀 한번 볼게요. 영풍정밀. 어때요? 신고가를 찍었죠. 일단 우리가 PPT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재료의 연속성. 지금 녹화일 기준입니다. 9월 26일 기준이에요. MBK 파트너스, 영풍, 그리고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S급 재료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는 통과됐고요. PPT 보시면 매물대를 소화했습니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진작에 수익 구간이 왔었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10,000원 미치였어요. 그럼 여기 산 사람들은 얼마입니까? 16,000원대 매물대죠. 16,000원대 내가 매수해 놨는데 주가가 13,000원, 12,000원 쭉쭉 빠지다가 10,000원 밑으로 가면 내가 물려 있는 건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24,900원이에요. 이 사람들 수익 구간입니까? 맞죠? 매물대 소화한 거 맞죠? 제가 아까 설명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눌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전고 라인 돌파하면 요거는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다. 얘가 이렇게 간다 이거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매물대 소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섹터가 없잖아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어떤 섹터라고 우리가 보기 힘들고 개별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S급 이상 재료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봉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이다. 자,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이때가 900억, 500억, 평균적으로 500억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는 종목 선정에 대한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종목 선정에 대한 개념. 자, 그러면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하락 구간에서 뭘 하라고요? 이거는 매수 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차트 넘어가서 지금 고가가 얼마예요? 25,300원이죠. 막 계산기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면 10% 구간이 어디에 대충? 한 22,000원 구간이잖아요. 너무 계산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22,000원 구간은 공교롭게도 얼마입니까? 5일선 구간이죠. 아니 전문가님, 그럼 우리가 상ang 가고 이렇게 단기간 내에 2배나 오른 2.5배나 오른 종목을 저더러 지금 매수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 주가가 바닥을 그릴 때 여기 담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수익이 잘 납니다. 물론 그만큼 손실도 잘 나지만 이거는 손실 안 나나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력이 안 느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확실하게 지금 서포트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법 4가지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녹화일 기준으로 영풍 정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월 26일이면 22,000원 밑에 올 때 한번 담아볼 수 있다 이거죠.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요. 내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촘촘하게 분할 매수, 3분할 매수 해보세요. 근데 전문가님, 이거 했다가 빠지면요? 빠지면 손절하시면 되죠. 제가 100%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여기 매수해 놨는데 빠진다? 그러면은 대충 마이너스 5에서 10% 라인 손절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걸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용으로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코메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얘는 매물대가 껴있죠. 자, 매물대가 껴있고 무슨 섹터인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1,000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10억 나옵니다. 얘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닉 볼게요. 제닉. 자, 제닉 이런 게 사실 참 괜찮은 종목이긴 해요. 다만 요거는 어떤 세력성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제가 교육용으로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때 이미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이때도 신고가를 찍었죠. 그럼 우리가 매수 타점이 언제 나왔냐? 이때 신고가 찍고 나서 빠질 때 이 구간에서 담았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차익을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지나간 차트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보시면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와, 전문가님 너무 높은데요, 지금. 제가 지금 어림잡아 보니까 여기 19,950원. 자, 볼까요, 한번. 주가가 얼마냐? 자, 보시면 19,950원입니다. 19,950원. 저점이 10월 25일에. 근데 얘가 지금 얼마예요? 고가가 99,0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이런 종목을 지금 저한테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때 사람들은 높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48,650원일 때.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쭉쭉 넘어가 볼까요? 쭉쭉 갑니다. 2023년이에요. 얘가 4만 원대 하던 게 뭐 조금 이탈하나 싶다가도 5만 원 가고 6만 원 가고 한번 쑥 이렇게 차트 한번 보시죠. 시뮬레이션은 지금 보는 겁니다. 쭉쭉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4만 원대일 때 이미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99,000원까지 왔어요. 마찬가지로 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라는 어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기법만 잘 적용하시면 돼요. 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추세 매매 기법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95,000원 이하에서 담아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10만 원, 99,000원이네요. 지금 찍고 나서 내려올 구간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한 9만 원 되겠죠. 9만 원. 자, 여기서 10%. 여기서 10% 이렇게 찍으면 한 9만 원 되겠네요. 9만 원 아니면 88,000원, 89,000원 이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고가 대비해서 10% 하락하는 구간. 여기서 담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 라인은 60, 120 여러분들 그릇에 맞게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올라가면은 목표 수익률 그런 거 저는 안 잡아드린다고 했죠. 이 기법에 한해서는 여러분들 그릇에 맞게 분할 매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에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툴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한진칼 볼게요. 한진칼은 자, 이거는 제가 단타이다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세력 따라잡기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 따라잡기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갑자기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노하우 강의 많이 알고 싶으시면 저희 오후 4시에 방송합니다. 정영석의 단타있다. 매일 하니까 꾸준히 봐주세요.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어요. 강의로.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갑자기 언제 많이 잡히죠? 수급이. 이때 많이 잡히죠, 외국인. 근데 기관은 이렇게 볼게요. 5억, 4억, 4억, 3억, 5억, 300만 원, 64억. 갑자기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이 들어온다. 그럼 그때 매수하면 된다고요. 요거는 52주 기법이 아니에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9월 13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가가 쭉 올라와 있죠. 요게 세력 따라잡기 기법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신고가 매매 기법 이용하실 수 있는데 거래대금 보시면 얘는 평균적으로 500억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뭐 워낙 재료가 괜찮고 거래대금 하나가 좀 아쉬운 거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위를 맞이할 때, 며느리를 맞이할 때도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키, 외모, 성격, 학력, 뭐 집안, 뭐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히 결혼 전에 따지긴 합니다만 모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괜찮잖아요. 수급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요거 하나 모자란다. 그럼 매매를 안 하는 게 아쉽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좀 축소하셔가지고 센스 있게 하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무조건 패스한다기보다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재료도 애매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괜찮고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고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하나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냥 비중을 축소해서 들어간다. 그럼 95,500원이잖아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95,500원에서 우리가 10% 근데 계산적으로 할 필요 없다 했죠. 대충 그냥 선 그어놓고 여기 고가 찍고 10%쭉 빠지면 얼마입니까? 8만 원. 8만 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 담아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8만 1,000원, 8만 원, 7만 9천 원 촘촘하게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자 이런 구간 담은 다음에 반등 줄 때 우리가 팔고 나오면 된다고요. 빠지면 손절하시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한진칼. 그래서 제가 한진칼이랑 코메론은 제가 제외시켰고요. 제닉도 나쁘지는 않은데 요거는 딱지가 붙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좀 세력성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메리츠 금융지주, 영풍정밀, 한진칼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종목들이다.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PPT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실전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재료의 연속성, A급, B급 있는데 제일 좋은 재료는 S급 재료다. 1등 재료는 S급 재료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야, 감탄을 자아내면 S급 재료입니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고라인 돌파하고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없으면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바이오, 반도체, 딥페이크, 국제 유가 등등 다양한 섹터 안에 주도주가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가 찍고 나서 10% 하락 구간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서 강의를 더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강의로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강의 배워봤습니다. 재료의 연속성 그리고 S급 이상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신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워봤고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석쌤, 우리 두 번째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강의는 단기 스윙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법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한다면 이 단기 스윙 매매는 어떤 분들에게 특화가 되어 있냐?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 왜냐하면 스윙이잖아요. 우리가 업무하면서 MTS를 보거나 HTS를 보거나 하는 게 좀 제약이 있겠죠. 물론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업무 시간에 직장 일을 해야 되는데 주식창을 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편하게 묻어놓고 목표가도 걸어놓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단기 스윙 매매 기법입니다. 자, 볼게요. 요거는 간단해요. 시세 초입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아니, 거래 대금은 제가 방금 막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 말씀드려서 그냥 우리가 숫자만 읽을 줄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1,000억 이상, 무려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이 기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법 설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세 초입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막 상승이 나올 때, 이제 막 꿈틀거릴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아까 배운 거죠. 자, 가령 제가 지금 퀴즈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랑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 지금 중동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가 쭉 오릅니다. 재료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뉴스 기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사가 계속 나와주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잊혀지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주가가 올라가죠. 연속성, 계속 뉴스가 나올 것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얘네들이 오르려면 중동 전쟁이 확산되고 미국이 막 개입을 하고 전면전으로 들어가고 이런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올까요? 모르죠. 이거는 물음표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종가에 짧게, 시가에 짧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강의, 지금 두 번째 강의는 뭐예요? 스윙 매매. 우리가 들고 가는 건데 연속성이 없으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전쟁이 확산되어야 이 올라가는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손을 잡아요. 우리 이제 화해하자. 폭락입니다. 연속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섹터가 또 뭐가 있습니까? 딥페이크. 딥페이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불법 합성물입니다. 피해자가 정말 많다라고 하죠. 막 얼굴을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이상한 걸 해놓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AI를 가지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관련주로 뭐 센즈랩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관련주, 한싹 얘네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왜 올랐냐 이겁니다.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딥페이크가 나오면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든 뭐 행정부든 간에 정부든 간에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가지고 제도를 정비해야죠. 법제화를 해야죠. 그럼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롭게 피해자가 누가 있다. 이게 피해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이러니까 보안 관련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거 해결하려면 보안이 나서야 돼. AI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 너희들이 좀 해결해줘.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죠. 뉴스를 딱 보고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뉴스인가? 이거 좀 보셔야 돼요. 그건 1년 정도 여러분 데이터 좀 쌓아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자, 코로나. 코로나 지금은 연속성이 없죠. 얘의 연속성은 뭡니까? 확진자죠. 입원 환자죠. 그럼 내가 딱 코로나 뉴스가 이번에 나왔을 때 확진자가 늘 것이다, 안 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죠.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특성상 전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걸리면 또 걸리고 집단 감염되고 그러면 내가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1파만 먹는 거예요. 짧게. 예전에 이미 나왔던 이슈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원전. 아니 지금 정부에서 원전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세일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연속성, 뉴스가 나올 것인가? 정부에서 갑자기 원전 우리 안 할게요. 라고 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친환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 뉴스가 나오겠네요. 그럼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얘는 많이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A급이에요. A급이면 얼마요? 2파요. 2파. 이해하셨습니까? 더 많은데 조금 더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거. 얘네들이 직파는 아니지만 이제 랭라제로 인해서 실적에 반영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 막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S급이죠. 그럼 얘는 그냥 사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요? 이제 나온다 이거죠. 이걸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1파가 뭐예요? 1파가 상승이 쭉 나온 구간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눌리는데 이게 왜 눌리는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코스닥 테마 시장은 섹터에 우르르 몰렸다가 그리고 내일 또 우르르 몰렸다가 우르르 몰리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반도체에 몰린다. 그럼 내일은 바이오에 가고 내일 모레는 갑자기 뭐
방산주에 가고 이렇게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선발 주자로서 쭉 오르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빠지는 이유는 수급이 여기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나한테 있었는데 내일은 얘네들한테 가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눌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래 대금과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 속절없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힘없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적어도 21선 라인은 지켜줘야죠. 21선 라인. 21선 라인 지켜주고 거래 대금이 여기선 줄어들어야 돼요. 전문가님 아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셨지 않으셨어요? 자, 시세 초입 부근 상승할 때는 많이 나와야죠.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야죠. 그런데 내릴 때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야 된다. 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세력들이 하는 건데 내릴 때 거래 대금이 터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세력들이 아직 있다. 근데 거래 대금 터지면 무슨 말입니까? 거래 터지면 세력들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거래 대금 터지면 세력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래 대금. 그리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고 손절은 장기 이평선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단기 이평선이 무엇입니까? 5일선과 11선이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5일선과 11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5일선과 11선 라인에서. 그리고 분할 매수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분할 매수를.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내가 매수를 한 번에 다 와장창 하는 게 아니라 5일선, 11선을 가지고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은 장기 이평선. 60, 12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내용이 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초입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나와야 됩니다. 1,000억 이상. 근데 요거는 우리가 500억까지도 봐주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500억 이상만 터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무적이다. 그리고 재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뉴스가 더 나올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죠. 더 나온다?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 S 1등.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A 아예 안 나올 것 같아. B 3등 꼴찌. 이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1파 이후 눌림 구간 이평선 지지라. 이건 제가 그냥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도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지고 요 끄고요. 전일 대비로 갑니다. 갈게요. 지금 장중이라서 이제 장 끝났는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뽑냐. 지금 많이 오른 것을 뽑으면 안 되겠죠. 지금 많이 오른 것을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 상한가로 갑니다. 특정 일자 상한가로 가요. 요거는 오늘 상한가고요. 특정 일자 상한가로 갑니다. 가서 시간을 26일이니까 한 9월 9일로 가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리고 있는 애를 찾는 거예요. 딱 보니까 SMG 엔터가 보이네요. 이거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 안 봐가지고요. 이거 한번 저도 봐야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주식을 제가 해야 되니까. SMG 엔터, 사랑의 하추핑. 이게 뭐 30대들 사이에서도 막 눈물핑이 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재밌게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많은데 중국 매출액이 15억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2등까지 갔고 이게 곧 일본에서도 이제 상영을 합니다. 뉴스 보면 특징을 치시면 돼요. 특징. 아빠 나도 하추핑 100만 관객 돌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3년에 개봉했던 뽀로로 아시죠, 여러분들? 뽀로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밥 안 먹으려고 할 때 뽀로로 틀어주면 되게 잘 먹지 않습니까? 그거로 이제 웃돌 왔습니다. 관객 순위를 지금 계속 뒤집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슈는 SMG 엔터테인먼트 한국에서 1등 대박, 중국에서 매출 대박, 일본에서 매출 대박, 역사를 썼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1파 이후에 눌리고 자, 1파 이후에 눌리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우리가 예측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런 뉴스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식을 잘 하려면 제가 이제 뉴스를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포함해서 한 5시간 정도 봅니다. 5시간. 새로운 장중 빼고요. 장중에 빼고 말씀드려요. 장중에는 제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HTS 당연히 보고 장중에 제외하고 이제 제 여가 생활할 때도 항상 뉴스를 끼고 속보도 받고 계속 보는데 아는 것이 많아져야 주식하기가 편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역사를 썼습니다. 관객 수 100만 명을 자 이거 제가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7일 개봉한 영화 사랑의 핫쇼핑은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시리즈의 프리퀄 극장판으로 등등 근데 2013년 개봉했던 뽀로로 관객 순위 뒤집었다. 엄청난 재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제 추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더라도 주변에서 핫쇼핑을 많이 얘기하고 이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대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S급 재료. 그리고 지금 이때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지금 1,750억이 터졌어요. 1,000억 이상 터지면 제가 베스트다라고 설명드렸죠. 상승 파동 나왔죠. 그리고 눌리는 자리 나왔죠. 근데 어디서 매수하라고요? 단기에서 21선 10이 제일 좋아요. 5도 괜찮고요. 저는 5, 10, 20 분할 매수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딱 지지 라인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전고점 라인을 한번 돌파할 수 있다. 만약에 손절하면 우리가 장기 이평선 여기니까. 여기 라인 이탈할 때 정리하면 된다고요. 직장인분들은 그냥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다음에 편하게 업무 보시다가 올라오네 하면 그냥 매도하고 올라온 애를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걸어놓으면 되니까. 그냥 2만 원 전고 부근이니까 매도가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다만 우리가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뉴스가 나와야 된다. 앞으로 대박이다. 200만 돌파. 중국에서 매출 100억 돌파.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중국에서 일본에서 막상 보니까 이게 부진이 이어갑니다. 흥행 부진이요. 그러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리스크는 우리가 감내해야 주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단기 수익 매매입니다. 간단하죠?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그다음에 셀리드. 셀리드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건 장기 평선 부근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네오인문제, 대봉이레스. 자 이런 것도 자 보세요. 얘는 예전부터 가셔야 되는 게 자. 위고비잖아요. 안 봐도 그냥 위고비죠. 얘는 비만 치료제인데 보시면 대봉에레스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라고 한다면 S급 재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약 하나만 경구용 치료제잖아요. 약 하나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 진짜야? S급 재료라니까요. 주변 사람 놀라면. 여기 삭센다 위고비거든요.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기업.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미국 기업이 있고 얘는 노보노디스크. 요게 10월 달에 판매되죠. 그럼 요게 오히려 더 편하겠네요. 아까 SMG 엔터보다는. 왜냐하면 10월 달에 국내에 시판될 예정이니까 진짜 갑자기 여기서 우리 한국에 안 올 거야. 이제 입장 철회만 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그 전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볼 거야 차트.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수할 수 있었죠? 여기서 위고비 관련 이슈가 나오고 나서 눌릴 때 11선 여기서 매수했으면 쭉 올라갈 때 매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뭘 믿고 우리가 홀딩하는 겁니까? 근거가? 위고비 10월 출시. 그럼 9월 전에 내가 팔아야지.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근거가 되죠. 아까 SMG 엔터보다는 확실한 근거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일정 매매예요. 이거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데 그게 말이 되냐. 운동을 하고 샐러드를 먹어야지, 닭가슴살을 먹어야지. 아니라 이거예요. 먹으면은 이제 작용 기전이 배가 부르다 이거예요. GLP-1 기반으로 한 건데 배가 부르대요. 그리고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만들었대요. 먹으면은 막 갈비 한 4인분 먹은 것 같고 살이 쭉쭉 빠지겠죠. 그리고 S급 재료니까 이런 구간에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로 단기 스윙 매매 기법 살펴봤습니다. 자, 시세 초입 거래 대금 1,000억 이상의 종목 확실한 또 호재 뉴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별하는 방법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료의 연속성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손절은 장기 이평선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강의까지 배워봤는데요. 저희는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마지막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마지막 강의 주제는 3파 이후 눌림 기법입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52주가 단기, 그다음이 중기, 요거는 한 5일에서 10일 보는 거고요. 요거는 그 이상. 그러니까 좀 큰 돈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큰 돈이라고 하면은 보통 제 기준에서는 얼마일까요? 1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 이게 예수금이 너무 많다 보면 단타 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은 앞에 두 가지 기법으로 금액을 점점 불려가시고요. 금액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 슈퍼금이다 하시는 분들은 3파 이후 눌림 기법,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3차 파동 형성 확인. 말 그대로 비만 치료제, 뭐 유한 양행,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요런 애들 말합니다. 3차 파동 이해가 어렵다고요? 보통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1, 2, 3, 4, 5예요. 여기 상승 파동이라 하고 요거 조정 파동이라고 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3차 파동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뭐 하락 A, B, C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간다라는 게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그러니까 뉴욕 증시를 기반으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든 거는 재료에 따라서 파동이 나뉘더라. 재료가 좋으면 이렇게 가고, 재료가 적당히 좋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재료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하고 쭉 빠진다. 요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일 좋은 게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른 종목을 고르시면 돼요.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오른 종목을 그냥 고르면 된다. 누가 봐도 많이 오른 종목이 있잖아요. 꼭대기 있는 종목.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관심 종목에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매물대 소와 거래 대금 확인은 제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혹시나 채널 돌리다가 이거 뭐지 하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보셨던 분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내리고 이렇게 돌파하는 애가 있죠. 주가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물려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워보세요. 오르기 전에. 이거 지워보면 나는 지금 물려 있는 상태죠. 주가가 지금 나 여기 물려 있는데 여기 있었을 때 내가 물려 있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 물려 있습니다. 근데 다시 쭉 올라가줘요. 근데 평단은 여기인데 주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는 탈출했네요. 나는 수익 마무리했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수익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구간. 그러니까 3차 파동에 간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으셨다면 쭉쭉 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를 뭐 A라는 종목이 있다, B라는 종목이 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라고 한다면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자 이거예요.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구간. 그때 매수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하자 이거죠.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60선, 120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61선, 121선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 3파가 어디서 나오죠? 3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쭉 나와버리죠. 엄청 많이 올랐죠. 한미 반도체인데 예전 차트예요. 그럼 얘를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니까요. 장기 이평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분할 매수. 여기 대비해서 우리가 평단 대비해서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빠지면 아까 이 52주 신고가랑 마찬가지로 손절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 어디서 매수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데요. 3자 파동이 나왔죠. 주가가 쭉 가다가 여기서 횡보하죠.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고요. 장기 이평선에서 올라갈 때 판다 이겁니다. 간단해요. 장기 이평선 어디서 매수합니까? 이런 구간 쭉 올라가면 매도. 이제 간단하게 일부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법이 되게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3파 어디서 나와요? 나왔죠. 많이 올랐죠. 61선 여기죠. 우리가 여기 분할 매수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되지 못했으니까 비중 조금 가져가면서 올라갈 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 어디서 매수할까요? 이런 구간. 분할 매수 계속 하자 이거죠. 그러면 시간이 뭐 한 두세 달 걸릴지언정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자, 실전으로 종목 뽑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신고가로 가는 거예요. 신고가 가가지고 아까는 위에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질 때 우리가 매수했죠. 단기로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좀 기다림성이 좋아. 나 길게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걸 어디까지 내려올 때 빠져요? 이런 구간. 근데 안 빠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럴 때 제일 유용한 기법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52주 기법 쓰시는 거죠. 제일 좋은 기법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 너무 높아요 하시는 분들 성향의 차이죠. 이거 성향의 차이. 그런 분들은 82,500원. 이런 구간에서 혹은 87,500원. 61선에서 분할 매수 우리가 한 다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3파 이후 눌린 기법, 52주 신고가 기법, 다양한 기법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향에 맞게 빠르게 하실 분들은 52주, 좀 느리게 하실 분들은 요거 방금 말씀드린 거 적당히 하실 분들은 단기 수익 매매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단타일타 방송 매일 오후 4시에 하고 있으니까 생방송 매일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강의 더 듣고 싶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